네, 전해드린 대로 서울 시내버스 노조가 임금 협상 결렬에도 파업을 미루기로 했습니다. 네, 철주한 변호사, 강전혜 변호사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일단 다행히 서울 시민은 출근길 교통대란을 피하긴 했습니다. 노조가 파업을 안 하기로 한 배경이 뭔가요? 일단은 어저께 오후 3시부터 오늘 새벽 0시까지 노사 간의 임단협 협상이 있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결렬이 되었는데 여기에 있어서 가장 큰 쟁점은 통상임금을 포섭하는 이 부분이었어요. 작년 12월에 나왔었던 대법원 판결이 있었고 여기에 있어서 노사가 서로 평행선을 그었기 때문에 더 이상의 협상이 어렵다라는 판단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새벽에 노 측에서는 각 버스 회사의 노조 대표들이 모여서 투표를 했는데요. 제적이 63명이었고 참석이 60명이었는데 파업 유보가 49명 그리고 파업을 하자가 11명이었던 것입니다. 결과적으로는 지금 상황에서는 통상임금에 대한 해석이라든지 이런 논의들이 가장 중점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측에서 당장 태도가 변화가 없을 것이다라는 판단 하에 일단 파업은 유보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서울 지역은 다행히 파업이 유보됐지만 다른 지역에서는 부산이나 경남 창원에서는 시내버스 운행이 파행되고 있거든요. 이 지역은 상황이 어떤 건가요? 네, 그러니까 부산 시내버스 노사에 따르면은 오늘 새벽 2시 20분에 최종적으로 협상이 결렬이 됐다라고 선언을 했고요. 그래서 파업을 돌입하게 돼서 오늘 첫 차부터 4시 첫 차부터 아마 이 파행이 됐었고 그다음에 창원시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어제 오후 2시부터 계속 협상을 했었지만은 오늘 새벽 3시부로 해서 조정이 결렬됐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창원 전체 시내버스의 95%에 해당하는 669대가 오늘 5시, 새벽 5시에 첫 차부터 지금 파업에 돌입했습니다. 서울시의 경우에 아직 시내버스가 멈출 가능성이 열려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노사 간의 협상 문제는 어떻게 진행될 것으로 보세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작년 12월에 있었던 대법원 전원합의제 판결 이것이 문제인데요.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봐야 한다라고 판결이 나왔던 것이죠. 그런데 지금 사측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이런 형태로 통상임금을 진행을 하고 그리고 지금 임금에 대해서 인상분도 좀 요구한 것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합쳤을 때는 실질적으로 임금 인상이 25%에 달하기 때문에 통상임금 자체를 그리고 임금체계 자체를 개편해야 된다라고 강하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고 노 측에서는 통상임금 같은 경우에는 법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교섭의 대상 자체가 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평행선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이 협상 자체가 시간이 조금 더 걸릴 것으로 보이는데 그 과정에서 결국에는 파업이 다시 진행이 된다거나 이럴 가능성도 열려 있는 상황입니다. 네, 서울버스 노조 간의 임금 협상 어떻게 진행될지 좀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다음 이야기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란 혐의를 받고 있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현재 출국 금지된 상태인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두 사람의 혐의가 어느 정도 소명이 됐기 때문에 출국 금지가 내려진 거 아니냐 이런 해석들이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어떤 상황이라고 보세요? 아직까지 완벽하게 100% 소명이 됐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지금 경찰에서 최근에 입수한 CCTV 영상과 어떤 그 한덕수 전 국무총리 그다음에 최상목 전 부총리의 기존 진술과 조금 다른 부분이 있다라는 부분을 지금 확인하고 있는 과정에 지금 해당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이제 불시에 해외에 나갈 일이 생겨버리거나 그럴 경우에 수사가 진척되기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부분이 있어서 일단은 출국 금지를 해놓고 아마 수사가 최대한 빨리 종결을 하려고 하는 차원에서 지금 경찰에서는 출국 금지를 해놓은 것 같고요.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같은 경우에도 지난 12월부터 조사가 이루어지고는 있습니다만은 그때도 출국 금지가 됐습니다. 그렇지만 최근 어떤 경찰에 대한 진전이 없는 가운데서 이제 출국금지도 연장 조치가 지금 됐다라는 부분에서 앞으로 이 CCTV 영상 확보가 된 이후에 어떤 그분들의 기존의 어떤 국무위원들의 진술들이 일치하는지 일치하지 않는지에 따라서는 어떤 내란 수사와 관련해가지고 아마 수사가 조금 더 진척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동안 한 전 총리와 최 전 부총리는 계엄 선포를 사전에 몰랐다며 관련 문건도 받은 바 없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관련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사무실로 출근을 해서 제 양복 뒷주머니에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건 무시하기로 했으니까 덮어놓자 무시하자고 하고 좀 보질 않았습니다. 종이 쪽지 몇 개를 좀 멀리서 이렇게 본 게 있습니다. 소방청 단전 단수 이런 내용이. 그런데 경찰이 확보한 대통령실 CCTV 영상에는 지금 저렇게 말한
내용과 다른 정황이 담겨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것으로 보이고 아직까지 구체적인 내용이 드러난 것은 아닙니다. 예. 다만 경찰은 이 CCTV 내용을 가지고 그때의 상황을 재구성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일단은 한덕수 국무총리 같은 경우에는 사전에 알지 못했다. 개헌 문건은 보거나 받은 기억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최상목 경제부총리 같은 경우에도 계엄의 자료를 줬는데 이게 접혀 있는 쪽지였었고 본인은 경황이 없어서 열어보지도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다만 여기에 대해서 비상계엄을 주도했던 것으로 알려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같은 경우에는 국무회의 전에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비상계엄 선포 건의안을 보고를 한 바가 있고 그리고 비상계엄의 안건을 국무위원들에게 나눠줘서 심의를 했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기 때문에 예. 한덕수, 최상목 이 두 분과 이야기한 내용이 좀 다른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 CCTV 안에 지금 김용현 전 장관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미리 자료를 나눠주고 그것을 보는 장면이 담긴 것이 아닌가라는 추측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강전의 변호사님이 이렇게 짚어주신 것처럼 그동안 한 전 총리와 최 전 부총리 헌재와 국회에서 한 증언들을 보면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다는 거거든요. 비상계엄에 대해서. 그런데 이 부분이 거짓으로 드러났기 때문에 출국 금지까지 내려진 거 아니냐. 이 부분을 좀 짚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 CCTV가 당시의 네. 행동에 대해서는 녹화가 돼 있습니다만은 당시에 녹음이 되지는 예. 않았다는 내용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당사자 간에 나눴던 대화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확인하기가 어렵다라는 부분. 특히나 예를 들어서 지금 한덕수 국무총리라든지 최상목 국무총리라든지 당시 국무위원 중에서 이 비상계엄을 만류했다라는 얘기도 분명히 하셨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 대화의 내용이란 것이 알았지만 사전에 예를 들어서 어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이런 부분을 할 것이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만류를 했다라는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내란 혐의와는 조금 거리가 있어진다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 만약에 그렇지만은 지금 CCTV를 확인해 봤더니 또 당사자 간의 진술을 확인해 봤더니 어떤 내란 혐의에 관련해 가지고 사전에 알았다. 예. 아니면 이걸 방조했다. 또는 공모를 했다라는 부분이 나타나게 된다면 기존의 어떤 국회에서의 증언이라든지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위증의 소지가 좀 있습니다. 앞으로 경찰 수사 어떻게 진행될 것으로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결국에는 출국 금지가 되었다라는 것은 예. CCTV 내용이 그동안에 네. 한덕수, 최상목 이 두 분이 이야기했던 것과 좀 배치되는 것이 아니냐는 추측이 가능한 것이거든요. 네. 그렇다면 이 자리에 있었던 다른 국무위원들을 소환 조사한다든지 이런 형태로 수사가 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설주한 변호사, 강전의 변호사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